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월 9일이죠. 네, 만길이었는데 잘 넘어갔어요. 네, 분위기 좋게 잘 끝나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상승 기대감들이 조금 생기고 있죠. 네, 계좌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밀리지 않았으면, 지금 보니까, 2일, 3, 2, 3, 6, 7, 8, 9. 지금 6일 지났잖아요. 6일 지났는데, 이 중에서 한 5일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88TV 계신 분들 어서도 오시고요. 유튜브 한번 불러볼게요. 형주님, 방탈출님, 시몬스님, 류동진님, 즐거운 인생님, 해피정님, 그리고 안동부자님, 김수희님, 얼음골님, 파송송 양봉탕님, 경리님, 장선희님, 긍정의 힘님, 희망동네부자님, 오이천사님, 그리고 윤영숙님, 이경춘님, 미루님, 도채호님, 한사발님, 정주행님, 시몬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나도 아빠님 어서 오세요. 행복한 통장님, 하얀 나라에 살고 있어요. 네, 충남 아래쪽으로 지금 눈 많이 오죠. 네, 눈길 각별 조심하시고요. 양봉부자 팜스통님, 그리고요, 밤하늘의 빛과 광님, 정차란님, 네. 그리고 김선생님 어서 오세요. 공공님, 군산 최부자님, 연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네, 고생들 하실 것 같아요. 배제트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 파주가 영하 16도인가?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좀 시원하더라고. 네. 내일은 좀 더 춥대요. 영하 18도라고 하는데 수온주가 영하 18도고 체감 온도는 한 20도 넘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바람 부니까 좀 더 추운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 정도면은 네, 괜찮죠. 네, 그냥 뭐 잠바 좀 입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영하 1도, 2도 막 이런 데는요. 네,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아시잖아. 네, 파주는 더울 때는 또 한 40도까지 기어 올라가고 미친 동네인 것 같아. 네, 극한의 어떤 환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강원도, 철원 이런 데는 더 춥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좀 덜 춥죠.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거나, 네, 뭐 저기 임진강 뭐 그런 근처 가면은 죽습니다. 네. 열공님, 이순희님 어서 오세요. 네. 다들 네, 추울 때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네, 따뜻한 실내에서 주식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닉스, 그다음에 여기 SKC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가 요걸 안 했네요. 네. 지금 종목명이 안 나오죠? 나오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종목명이 나오겠지? 네. 요거 약간 좀 풀어줘야 되겠네. 요것을 약간 옆으로 옮겨줘야 되겠네요. 잘 보이죠? 네. 이 채팅창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약간 네, 변화가 좀 생겼어요. 아이고. 이렇게 바짝 좀 붙여주고. 오케이. 자, 3전이 어디가 폭락했어요? 어제 급등했잖아. 외국 놈들이 팔았죠. 외국 놈이 팔이 아니라 기관 놈이 팔았죠. 금융투자 놈들이. 금융투자 애들이 조금 팔아가지고 빠진 건데, 외국 애들이 매수고 또 들어왔잖아요. 네. 그걸 폭락이라고 그러면은 떨어진 것들은 뭐 무슨 뭐 망한 겁니까? 어,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날 급등하고, 그 다음날 주가 좀 빠졌었잖아. 네. 급등, 그 다음에 좀 빠지고, 또 오늘 또 급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계속 올라가면은, 그건 주식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어,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뭐, 많이 있다고 하지만, 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항대 넘겨서 새로운 추세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번 조정 국면 들어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한 번도,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네, 이 작년 7월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뭐냐면, 뚫고 넘어가는 모습.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라 이 얘기죠. 자, 칼을 꺼내면 일단은 뭐라도 썬다? 무라도 썬다. 네. 무사가 칼을 딱 꺼냈어. 예. 왼수 해가지고 이렇게 칼을 딱 꺼냈단 말이에요. 칼을 이렇게 딱 꺼냈어. 꺼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또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로 뭐 나뭇잎을 썰든 내가 두부를 썰든 간에 뭔걸 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뭐 생선을 잡아 가지고 회라도 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을 꺼냈으니까 일단 뭐라도 할 거예요. 자, 저항대 돌파와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를 만들어 줬어요. 추세 전환의 신호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의 추세를 부정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났어. 이런 거. 조정 끝났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이 올라간다.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것의 개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의 개념. 자, 여기서는 뭐가 간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대형주라고 했습니다. 대형주요. 대형주가 가니까 어느 놈들이 움직였어요? 일단 반도체. 네. 뭐 어제 삼성전자, 오늘 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쭉쭉 치고 나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동차. 지금 자동차도 잘 나가죠. 현대차에서 24조 원에 대한 네,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밝힙니다. 네, 잘 나가죠. 자, 2차 전지는 변동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2차 전지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어요? 조선주. 네. 조선주도 미쳐서 돌아가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주도주 형태를 띈 종목군들이 일단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진입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대치들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ST7 같은 경우가 뭐 아주 강한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시장이 들락날락하거나 개별주가 변동을 받아도 사실적으로는 주가 조정이 없이 계좌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계좌가 1월 달 시작하면서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손실난 부분들을 제법 많이 회복해 주고 있고 자, 이 상태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달려간다고 한다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문제는 현재 구간에서 2,500포인트를 넘겨준 상황입니다. 넘겨준 상태에서 새로운 추세로의 어떤 전환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자, 이게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 부분이겠지. 자, 일단은 CES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이제 공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악재도 소멸되고 미국 쪽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의 어떤 완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금리를 뭐 안 낮추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쁘다 좋다라는 부분들로 생각해 봐야 돼. 나쁘다 좋다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네. 지금 이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 과정이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지금 2,500 이라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초에 2,400 포인트대를 뭐 깨네 안 깨네 막 이러고 있을 때 증권사에 리포트 나온 게 있었습니다. 불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나왔느냐? 올해 2025년 올해 동안에 시장 목표치가 2,600 포인트다라고 하면서 아주 나쁜 얘기도 계속 해 줬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 해 주고 막 환율은 1,500원 넘어간다. 이제는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막 했고 개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간다. 뭐 공포심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약간 보면은 좀 짜증나는 스토리죠. 네.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고, 자, 반등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실측을 계산해 가지고 올해 2,600 포인트가 아니라 뭐 이번 달에 2,600 포인트 갈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자꾸 물어보지 맙시다. 네.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앞으로 이런 이상한 질문 할 거면은 슈퍼 채팅 쏘면서 얘기해. 알았어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어요? 네. 미국이 왜 시장이야? 오늘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전혀 네, 쓰잘데기 없는 질문들은 네, 마음속에 묻어두고 영어로 네, 영어로입니다. 그 일기장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미국에 투자하실 분들은 미국 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좀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 지금.
네. 국장은 안 돼. 아직도 이 얘기하고 있겠지.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떨궈 주는 그 형태로 갈 수 있는 얘기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미국이 쉬어요? 확실합니까? 지미 커터 서거일이라고 왜 쉬어? 마틴 루터 킹 데이가 다다음 주에 있을 텐데. 아, 가만히 있어 봐. 9일 날 쉬는 걸로 돼 있구나. 장례식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공휴일이 아니었었는데 지정이 된 거네. 어. 우리나라는 대통령 서거했다고 휴장 안 왔잖아. 미국은 이런 걸 또 해 주네. 언제 그랬대? 네. 임시휴일이네요. 네. 오늘 쉬는 걸로 나왔네요. 네. 그러면은 뭐야? 오늘 쉬면 그냥 오늘 쉬는 거구나. 그냥 오늘 쉬는 거네요. 쉰대요. 네. 쉰답니다. 예. 나 원래 유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 네. 뭘 유해져, 유해지기는. 설 연휴 10일 때는 어떻게 하냐고? 뭘 어떻게 해? 노는겨. 노는 거지. 연휴 때는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쉬어야죠. 우리나라는 31일 날은 임시공휴일은 아니잖아요. 31일 날은 일하잖아. 그리고 이날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있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31일 날은 장이 열려야지. 주말장이긴 한데 이거 되게 웃기겠다. 24일 날 주말장에서 끝내 가지고 31일 날 주말장에 다시 시작한다고? 그리고 또 주말이야? 야, 이것도 약간 좀 네 애매하네. 네. 자, 주말에는 좀 쉬시고 네. 휴일 날도 쉬시고 설날에는 세배도 가시고 차례도 지내시고 하면서 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은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저는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리고 있습니다. 네. 빼먹지 말고 오세요. 빼먹지 말고. 빼먹지 말고 오시고 시장을 떠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네? 재벌집 막내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아이고. 핑퐁핑핑핑퐁핑핑퐁이 왔어요. 성무사님 외국인이 돌아오는 날이 강세장 시작인가요? 요구르트 로트. 음. 알았어요. 외국인이 돌아오는 날은 강세장 시작의 날입니다. 외국인 매수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 흐름들 잘 따라가세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모르겠어 일단은. 네. 그냥 대충 막 치는 건가 봐. 자, 미국장 잠깐 봐 봐요. 미국장 보시면 자, 다우지수 지금 보시면 횡보. 요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드렸잖아요. 예,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저점 지지. 여기서 반등 나가기가 지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횡보로 진행되는 모습인 거고. 그냥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미국장으로 넘어가자. 넘어들 가셔도 되는데 그래서 뭐 대단히 좋은 성과를 올렸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네?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어떤 기회장을 열어준다거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기회의 시점을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 투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환율이 있어요, 환율. 환율도 지금 보면은 하방 안정성 다시 보이고 있죠. 자, 1450원대에서 반등 나올 거라 말씀드렸지만 요 구간에서의 반등은 전고점 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안정화되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결과적으로는 1400원대까지는 밀려 내려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해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자, 일단 지금은 1,460원에 1달러를 바꿔 가지고 외국 투자를 해요. 미국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 시장에서 별 볼 일이 없어. 근데 환율이 나중에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한 1,4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미국 주식 팔아 가지고 넘어올 때는 1,460원에 1달러 갖고 왔었는데 1달러에 1,400원 밖에 안 돼. 그러면 1달러당 얼마를 손해 봐요? 60원씩 손해 보겠죠? 재미도 못 봤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나가자는 생각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해외 투자로 가는 부분들이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야. 여기다가 지금 코인 같은 경우도 약간 애매하죠. 트럼프가 당선되는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뭔가 대단한 어떤 이슈가 나올 것 같아서 라고 생각이 됐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계속 옆으로 누워 있거나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즉 코인 투자도 사실은 뭐 손해를 안 봤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어. 자, 지금 미국 증시도 재미가 없어. 환율 때문에 좀 더 힘들어. 뭐 이런 상태예요. 여기 시점에서 국내 증시는 어땠다? 올라왔잖아. 지금 국내 증시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요. 거의 5% 올라왔습니다. 거의 5% 올라왔어요. 미국장 그냥 별로였어. 코인 그냥 별로였어. 근데 시장 자체가 5% 올라왔어. 종목으로 치면은 뭐 10%, 20%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손실 구간에 대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대형주잖아요. 손절치고 넘어간 대형주. 삼성전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이닉스 못 해먹겠다. 뭐 기타 등등 다른 거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부분들을 지금 털어내는 형태고 지금 올라가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먹고 있어요? 자, 올라올 때 팔아먹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무주공산, 뭐 빈집털이 같은 그런 형태의 느낌이겠죠. 네, 적분이 없어. 일단 내가 사고 싶은 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업들이 워낙 저평가됐어요. 너무너무 저평가됐어. 그래서 쭉 떨어져 있는 형태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업들의 2025년도 실적 같은 부분들은 2024년도는 뭐 분기 실적이 어쩌네 저쩌네 그렇지만 통으로 보고 나니까 2023년보다 2024년이 훨씬 좋아. 2024년보다 2025년이 훨씬 좋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런 상태.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CES가 개막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쪽, HBM 쪽, 뭐 또는 이제 유리기판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아주 활발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치고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새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신규 투자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가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거지. 매우 유리한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일밖에 없어. 근데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뉴스에서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건데 공매도요, 공매도. 뉴스에 안 나오고 있죠. 공매도가 지금 3월 말이 되면 재개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번에 공매도는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공매도가 시작이 될 때, 그동안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못한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은 전산 작업이 안 됐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전산 작업이 다 됐죠. 완료가 됐어. 전산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전산 작업이 완료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공매도를 이제 진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매도를 진행한다. 공매도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바빠지게 되는 거죠. 왜? 공매도가 진행이 재개가 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매도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매도를 쳐야 되는데 공매도는 어떨 때 칠 수 있다고 그랬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점 라인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서서히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털어내는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면 물량이 어느 정도 가벼워지는 시점까지 물량을 축소시킨 다음에 공매도와 함께 공격을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털어내는 모습들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차기 공매도 후보주 밑에 처박혀 있는 종목군들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매도 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을 바꿔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뭐 코스닥 쪽에 있는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거나 좀 많이 올라간 거 있죠. 좀 더 이제 그 깊숙이 들어간다면은 전력 관련주들도 약간 조심할 수도 있어요.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 많이 올라간 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간 거. 물론 회사의 가치나 성장성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일어나 버렸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라면 이 자체로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 쪽에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사전에 매도를 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상황을 아래쪽에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을 이동시켜 주는 거야. 얘네가 바로 ST7 쪽에 있는 전차 군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주가 될 수 있죠. 조선주 아직 많이 안 오른 거 많아요.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는 안 오른 거 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걔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알테오젠에 비하면 올라간 것도 없잖아.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2차 전지는 뒤지러 가는 거겠죠. 네, 2차 전지는 어차피 계속 안 좋은 거고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 형태는 별로 좋지 않게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하이닉스가 젠슨 황희를 만났죠. 젠슨 황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HBM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 또 16단 샘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어떤 얘기냐. 잘 봐보세요. 2025년 공급에 대한 물량은 이미 끝났다. 이 이야기에 대한 확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2025년도까지 일단 물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는 거의 뭐 독점적 공급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물량을 쭉쭉 빨아당겨 가지고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25년도 물량 없다. 이거 첫 번째.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지난 4분기 실적이 뭐 8조 원대 예상된다고 하니까 무지막지하겠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5년도 상황도 계속 비슷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하이닉스의 2025년도 실적이 삼성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보면 굉장히 중요한 탑픽의 종목으로 현재 구분이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뭐 배당이야 안 준다고 하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20만 닉스지만 목표 주가를 25만 원 뭐 또는 그 이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고점 돌파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있었던 뭐 7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30만 원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30만 원까지 만약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일단 올해는 주구장창 올라줘야 됩니다. 네. 주구장창 올라가야 되는 거고 주구장창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주구장창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간적인 부분을 생각해야죠. 자, 2026년. 자, 2025년도 실적은 작년보다 일단 좋은데 2025년도보다 더 좋은 거는 2026년이에요. 근데 실적적인 부분이 선반영된다 생각했을 때 2025년도에 형성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은 30만 원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 약 50% 정도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수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20만 원부터가 다시 재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20만 원부터 다시 재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시점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거니까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삼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이닉스는 지금 30만 원까지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를 생각해 봐요. 지금 5만 원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원대니까 7만 5천 원만 가도 50% 상승입니다. 맞아요? 지금 5만 6천 원이니까 좀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한 8만 원? 8만 5천 원? 그 정도 가야 되나요? 네. 50% 올라가려면 이거 8만 6천 원쯤 가야 되네요. 네. 계산이 조금
적어졌어요. 5만 원을 치면은 7만 5천 원이지만 8만 5천 원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고점 근처까지 오면은 얼마다? 50%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 갖고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차트 모양 굉장히 좋아졌죠? 자, 그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작년도 실적은 2023년도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고요. 내년도 실적은 그렇게 안 좋다고 해도 올해보다 더 좋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 지금 엔비디아가 약간 건방지죠? 네. 엔비디아가 약간 건방지단 말이야. 왜 건방지냐? 이번에 그 그래픽 카드 쪽에 마이크론 반도체를 썼는데 기자가 물었잖아요. 왜 마이크론 거 썼습니까? 그랬더니 SK나 삼성은 그래픽 거 메모리 안 만들지 않아요? 얘가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 점유율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80%요. 82%쯤 됩니다. 마이크론이 18% 정도 되고요. 근데 82%에 해당하는 이 회사들이 지금 메모리가 없고 18%짜리 메모리를 써야 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궁색했던 거예요. 자, 지금 반도체 체인을 아메리칸, 미국 우선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미국 우선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니까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이렇게 협력이 되는 그 형태로 진행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자, 일단은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뭐 안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고,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는 뭐 안 만드는 것 같네요. 이딴 소리 했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하루 만에 바꿨지. 네. 지금 그래픽카드, 신제품에 그 삼성 거 쓰고 있다. GDDR7 쓰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얘기 바꿨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조금 좀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든가, 네, 아니, 뭐, 아메리카 우선주로 해서 일단 마이크론 먼저 썼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제품에도 삼성 거 들어가고 있다. 하이닉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삼성 하이닉스를 까고 있어? 네, 열받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삼성 쪽에다가 계속 그 찐빠를 놓는 이유는 뭐, 설계를 바꿔라 어쩌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삼성 이제 엔비디아랑 그냥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장 점유율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지금 들어가도 삼성이 3차 벤더 아닙니까? 3차 벤더인데 3차 벤더는 그냥 사실 마진율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마진율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그냥 요거 빼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브로드컴이랑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브로드컴과 붙어있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선택지가 없다고 그랬죠. 하이닉스 물량 없다고 그랬어요. 2025년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2025년도 물량 없습니다. 얘네들 물량 없어요. 그래서 HBM 공급은 무조건 삼성에게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HBM4 뭐 이런 쪽 지금 16단짜리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브로드컴이 이끄는 이 빅테크 연합이 엔비디아 이거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고성능을 내보내야 되겠죠. 이거는 HBM4밖에 없어. HBM4를 TSMC나 하이닉스 또는 엔비디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 벤더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HBM4를 통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조율을 잘해가지고 얘네하고 통을 치게 되면은 파운드리까지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을 경우가 삼성전자의 어떤 그 전성기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지금 HBM은 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HBM은 전부 다 삼성전자예요. 삼성 거밖에 없어. 그냥 뭐 이거는 뭐 굳이 걔네들이 발표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 대한 포인트가 브로드컴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삼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하고 둘 다 뭘 쓰냐면 무엇을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글라스 기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 지금은 이제 그 PCB 같은 걸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런 웨이퍼를 통해서 이제 뭐 기판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리로 하겠다. 유리는 아무리 열을 가해도
물론 이제 엄청나게 뜨거운 거면 유리도 이제 흐물거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뜨거우면 반도체가 못 살아남겠지. 자, 유리 기판은 일단 열에 강해서 휘어짐이 없어. 다른 것들은 이렇게 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 기판은 휘어지지 않습니다. 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회로가 끊어진다거나 뭔가 불량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유리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불량률이 그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직접 회로를 아주 세세하게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께를 매우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되다 보니까 글라스 기판을 사용하는 게 이득이 되겠죠. 물론 문제가 뭐냐? 글라스 기판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타공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할 때 균열이나 이런 것들 그게 전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구멍 뚫으면 뚫리는데 요거는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을 수는 있다 이긴 합니다. 근데 요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단점을 보완해서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지.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글라스 기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SKC예요. 이것도 지금 SK야. 그래서 이거 앞서가고 있어요. 네. SKC는 지금 양산형 공장을 만든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 정모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고, 이거 예전에 글라스 기판 얘기할 때 SKC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SKC가 지금 글라스 기판에서 아주 강력한 포인트인데, 오늘 최태원이가 젠슨왕을 만나고 오면서 글라스 기판 지금 오늘 팔아먹고 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팍 뜰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글라스 기판 쪽에는 뭐가 주목을 받아야 되느냐? SK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도 있죠. 삼성전기도 지금 원래는 얘가 더 먼저 진입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SKC가 대장주입니다. 이게 대장이고 삼성전기는 이제 뒤를 이어요. 왜 뒤를 잇게 되느냐? 2026년에 양산 시작이야. 그러니까 관련주로 포함이 되긴 됐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글라스 기판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다음에 LG 이노텍, 네. LG 이노텍까지 해서 요 대형주 세 개가 이제 사실 대장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SKC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들 해주시면 되고, 어, 이게 SK가 원래 선경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쪽 계열인지 아닌지는 요걸 따져보면 돼요. 최대 주주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누가 갖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SK가 4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느 계열일까요? SK 계열이겠죠? 네. 간단한 거겠죠? SKC 유리기판, 방금 팔고 왔다. 지금 이 얘기 나오네요. 이거 나오잖아. 네. 우리가 이게 어느 계열인지를 알고 싶다라면 항상 이 주주 현황을 보세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KC가 어제 제가 월급 종목 올려드릴 때도 야 이거 여기 지금 매수 12만 원대 여기 괜찮은데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너무 크게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은 못 사는 거야. 미리 사서 갖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죠. 네. 95,000원 사셨다고요? 네. 작년 4월에 뭐 이렇게 포인트 나올 때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아.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치고 올려 넘어가 버렸다라고 된다면 대응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자, 차기 종목들을 또 선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겠죠. 삼성전기는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뭐 MLCC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지금 잘 먹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만 따지면 삼성전기가 훨씬 더 훌륭하죠. 그리고 타이밍도 나쁘지 않고요. 얘는 휴머노이드 로봇 해가지고 카메라 모듈 공급한다 해가지고 주가 한번 올랐지. 그 다음에 유리기판 한다고 올라가지. MLCC 한다고 올라가지. 뭐 어쩐다고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한다고 올라가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형태. 그러니까 이 유리기판이라는 부분들은요. 어차피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번 연도부터 실전적으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포지션 볼 게 아니라 멀리 보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가지고 가면서 흐름을 따라가면 당연히 그 타이밍에 왔을 때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작년에는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들을 2번 이야기했어요. 네, 2번. 작년 9월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9월에도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조그만 종목들도 있죠. 그 YC캠이나 이런 거. 지금 오늘 이것도 많이 올랐죠? 네. 얘네들도 유리기판 종목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필옵틱스.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은 공략하기 어려울 거예요. 캠트로닉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덜 올랐으니까 좀 해볼라나? 네. 뭐 HB 테크놀로지.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JNTC. JNTC. 요게 그래도 좀 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 공략이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작은 종목들 위주로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쪽에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좀 대형주 공략하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놓고 봐야 돼요. 제가 뭐 업황이나 또는 뭐 종목군, 어떤 테마, 특정 집단 이런 것들을 자주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죠? 자주 말씀드리지 않아요. 덩어리를 자주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주도주 섹터는 정해져 있고 이쪽에서 파생되어 나온 쪽을 조금씩 봐야 되는 거라서 그쪽들이 한번 관심이 나오게 되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또 이제 조선 기자재 이런 쪽도 괜찮죠. 조선도 하나오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뭐 군함이라든지 뭐든지 뭐 이런 건 막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랑 현대중공업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다른 조선주들은 이미 한 템포 지나갔고요. 그래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릴 때는 뭐라 그랬어요? 조선주인데 얘네는 방산도 엮여 있다. 그죠? 조선주인데 방산도 엮여 있다. 그러니까 조선도 엮여 있고 방산도 엮여 있으니까 얘네들은 조선이 가도 되고 방산이 가도 된다. 그럼 한번 사보는 거지. 라는 식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잘 팔아먹었고 하나오션도 지금 수익률이 제법 많이 나왔죠. 네,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은 나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50%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야 조선주 계속 잘 가는데 그렇다면 아직 못 올라간 조선 기자재 뭐가 있지? 그쪽 한번 가보자. 이런 거.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가 월급 종목 집어넣었다가 차익 실현했었던 거 동성화인텍이나 또는 뭐 한국카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잘 가고 있죠. 계속 가요. 왜? 이게 조선 기자재거든. 이거 다 예전에 특강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그리고 다 설명을 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들에서 어이씨 당장 수익이 안 나오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수익이 안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이런 것들을 사놨던 것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손실이 수익으로 바뀌고 수익이 더 큰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20만 닉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5만 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나오션이 급등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SKC가 급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디? 특강이 다음 주에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14일부터, 네, 1월 14일부터 특강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공지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네, 절대 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2025년 성투사의 특강입니다. 싸게 사서 크게 벌지예요. 싸다 크벌. 네. 그래서 특강 할 때도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네, 옛날 거라고 하지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을 시켜가지고 그냥 머리 아예 그냥 네, 왜 군대 가면 이런 거 있잖아. 옆구리 쿡 찌르면 1병 누구누구 2병 누구누구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계속 찔러야 돼 그냥. 그러면은 이익 분해 줄까요? 이익 분해 줄까요? 뭐 이런 거 계속 이런 거 해줘야지. 네. 특강이 시작됩니다.
저의 특강은 네, 빡세기로 유명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빡세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빡세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무방 일정 뭐 스케줄 다 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시에 화, 수, 목, 금, 토 14, 15, 16, 17, 18일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네,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뭐 빤스 그림 이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주 진지하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3월 고배당주 기아차 네? 기아차 잘 올라가잖아요. 10만 원 밑에 샀으면은 또 수익도 난다니까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그 차트가 변화하는 모습 봤지? 그 차트의 공략 포인트들 이제 추세가 크게 바뀌기 시작하면 저점 공략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이제는 여러분들 PBR만 가지고 공략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진짜 성장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죠. 자, 어떻게든지 간에 저는 정치적 이슈는 곧 마무리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조기 대선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정치 테마주들이 반짝하고 움직일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그때 뭐였어요? 탄핵 시점에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국면에서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거나 또는 뭐 기타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노려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기술적 분석과 함께 같이 포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정치 테마주 공략법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포트폴리오 구축해 드릴 거고요. 뭐 VIP 혜택은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네. 전화번호는 1662-2788 뭐 전화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가입은 다 아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VIP 가입 이렇게 누르면은 네 나옵니다. 특강 15만원 그 다음에 2개월이 88만원 또 할인되죠. 네 그러니까 2개월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3월달 그 포인트까지 한번 연결해서 나가시는 것도 좋아요. 네 에이텍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익 났잖아 우리. 네 근데 정치 테마주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정식 대선이고 막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거지만 이제는 그 포지션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면 탄핵 국면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조기 대선 이런 부분들은 포지션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특강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강. 가성비가 너무 좋아. 지금 5강이잖아요, 5강. 5강이니까 1강에 3만 원이다. 이거 어디 가서 적어도 못합니다. 네. 어디 가서 그거 못해. 헬스장에 하루 입장하는 것도 3만 원이요. 네? 근데 이 5강을 듣고 또 뭘 할 수 있어? 라이브 방송을 듣고 또 뭘 할 수 있어? 문자를 받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다요. 이게 다고 또 공부하면서 복습도 하죠. 네. 제가 복습해드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소화하지 못하거나 그 시간에 강의를 못 들을까봐. 그럼 언제 공부해야 됩니까? 자, 화요일 날 시작했으니까 월요일 날 끝나요. 14일부터 20일까지예요. 근데 강의는 18일 날 끝납니다. 19일, 20일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네. 이런 특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각 챕터마다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나열해드리고 공략 포인트까지 다 말씀드리는 이런 특강이 없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이틀 5만 원 안 됩니다. 네. 지금도 무지하게 싸. 아시잖아요. 네, 쌀 떨어진 거. 우리 집 쌀 떨어졌어. 네? 쌀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라면을 먹어야 되냐? 쌀을 지금 어서 그 추수라도 해갖고 남의 집 꽃감 가서 들고 와야 되나? 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깎아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적금 들라고 했죠. 한 달에 5만 원씩 3개월만 들으면 들을 수 있다. 수익 난 거 좀 파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일단 체크하시면 돼요. 주식 투자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항상 특강 때 언급을 해드린 종목들은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니에요. 올라갈 종목인 거지. 그죠?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종목.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배당을 받아야 되는 종목군들이 밑으로 쳐내려가고 있을 때, 자, 돌리는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지 매수가 들어갈 거냐. 아니, 저거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사지 말자. 아니면 지금 사가지고 내려가는 거 다 겪으면 그것도 사실 나름대로 뭐 고배당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배당주들은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배당을 많이 받고 배당락 떨어지면 아유 손해봤다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배당락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때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믹싱을 해가지고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더 유리한 단계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배당 투자의 기분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거. 또 3월달 배당을 넘어간 거 많잖아. 이번에 강원랜드도 3월달 배당을 넘어갔어요. 배당금이 얼마요? 980원. 앞으로 강원랜드는 이제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배당금도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아는 게 많을수록 더 망설이게 되거든요. 근데 망설이는 걸로 한 단계 더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시장이 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자신감이 잃은 거야. 근데 초반에는 어땠어요? 여기 잘 올라갈 때는 그냥 막 사버렸잖아. 얘 많이 올라가서 사지 말라 그래도 막 사버리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사지 마세요. 근데 용감하게 사버려 그냥. 내려가면 또 사버려 막 그냥. 왜? 내가 올라가는 맛을 봤거든. 근데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수를 못 한다고. 네. 왜냐면 이제 무서우니까.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또 열심히 막 사기 시작할 겁니다. 2600 가고요. 2700 가면은 이제 그 진짜 가난가 보다. 이제 막 들어간단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자신 있게 들어가세요. 밑에서 바닥에서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하수요, 하수. 하수요. 지금은 따라 붙으면서 진행하셔도 괜찮아.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이닉스다. 네. 하이닉스다. 사도 됩니까? 사도 됩니다. 문제는 현재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네? 아까도 말씀했죠. 하이닉스 20만원, 30만원 가야지 50만원, 50% 수익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전고점까지만 가도 50%야. 나는 여기다 베팅한다 이 얘기죠.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비중 많아요. 많이 샀잖아. 비중 많아. SG7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얘를 더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하이닉스 내가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평단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워낙 저 밑바닥에서 산 종목이라서 수익률이 많고 추가 매수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평단가에 조정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내가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나에게 수익을 더 안겨줄 종목이 뭐겠는가 하는 거잖아. 이걸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은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그때 특강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릴 거예요. 이번 특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지금 비중이 많아. 근데 다른 거 별로 살 거 없고 얘네들이 지금 이 비중만 넣으면 하필 올라갈 것 같아. 라스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올라갈 것 같은 거 놔두고 다른 거 살 필요가 없잖아. 그죠? 올라갈 것 같은 건 사야지. 비중이 많아서 더 많아져요. 많이 사는 것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여기 비중이 많다라는 것은 이미 많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많아봤자 뭐 조금 보태는 것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비중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 되겠지만 대신에 전략은 이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를 더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진행했어.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하는 대응 전략이 따로 있다고. 이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쪽, 특히 기아나 이런 거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은요. 사놓고 안 파는 게 일단은 정답이야. 안 파는 게 정답이에요. 현대차 EUB니 뭐 이런 것도 샀어? 그럼 안 파는 게 정답입니다. 왜? 이 배당을 시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이 배당을 못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아차 사면 6.5% 배당이에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6.5% 배당이 안 나와. 왜? 주가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이지만 20만 원 되면은 배당률이 3%로 까이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배당금이 올라가요. 왜? 6%대 배당 주던 애가 3% 배당 주면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지. 적어도 5% 이상 맞추려면 배당을 올려야 되겠지. 그럼 20만 원에 5%면요. 만 원 배당 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10만 원에 배당 그 10만 원에 주식 샀잖아요. 이 지금 6.5%지만 나중에 만 원 배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 배당이 되는겨. 주가는 주가대로 올랐죠. 배당률은 배당률대로 올라갔죠. 10%씩 따박따박 떨어지는 이런 주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2년, 3년 계속 보유하면서 내가 물량 키워나가다 보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배당금의 증가율을 보시면 아시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특강을 통해서 배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특강에서 배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종목 하나 뭐, 야, 이거 뭐 배당 잘 나가는 주식 뭐 있대더라. 이런 게 아니라 다 종목 제가 다 찾아서 알려드리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그 뭐예요? 저걸로 월급 종목으로 공개 드렸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얘 배당 보세요. 옛날에 배당. 네? 옛날 배당 봐보세요. 이거 씨 어디 갔어, 이거. 옛날 배당. 1,100원, 1,000원, 3,000원, 5,600원, 6,000원, 6,800원. 그러다 만 원 가는 거예요. 네? 불과 2019년도만 하더라도 배당금이 얼마였다고? 1,000원이었어. 2019년도에 주가 수준이 얼마였어? 2019년도. 그때도 주가는 좀 낮았네. 그죠? 5만 원에 1,000원. 얼마? 2%? 2.5%? 이때도 배당 괜찮다고 얘기 많이 있었지. 그렇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어. 야, 이거 가지고 배당 되겠냐? 올려줘야지. 올려주는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배당을 못 받아, 이제. 이제는 얘도 막 치고 올라가던 그때가 있었죠. 2009년도 막 이럴 때 막 치고 올라가. 이때는 6,000원이었어. 주식이. 그때 이제 주식 사신 분 계세요? 6,000원대였다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6,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갔는데 얼마 걸렸어요? 15년? 네. 40년까지 또 필요 없잖아요. 10년 정도 보시면 돼. 그잖아. 여러분, 10년을 그냥 계속 모아 보세요. 그냥 모아,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가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렇게 고배당 주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계속 모아봐. 10년을 모아봐요. 배당금은 얼마가 될 것이며 주식 이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인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고배당 종목들. 기업은행 뭐 이런 거 뭐 기아 이런 거 현대차 이웃비 이런 거 배당 많이 주는 것들은 아이들 계좌에 많이 몰아주라는 얘기예요. 애들은 기본 20년 아닙니까? 응? 20년 후에 그럼 뭐가 돼 있겠어요? 이거가 중요한 거지. 애들은 놀아도 돼요. 엄마 아빠가 이것만 준비 잘해주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거 나한테 준비 안 해줬어. 왜냐면 몰랐으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몰랐다고. 몰랐으니까 안 가르쳐줬지, 우리한테. 야, 주식을 열심히 사가지고 배당.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뭐라 그랬죠? 공무원에서 또는 월급, 회사 열심히 다녀가지고 월급 착실히 모아가지고 집 사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게 부자. 왜냐면 옛날에 그렇게 해도 다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아이들이 더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려면 어릴 때 준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나가서 나는 그냥 일반 회사에 다녀. 일반 중소기업 다녀. 그렇다라고 해도, 예? 그렇다라고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산이 많아. 내가 회사에서 뭐 월급을 뭐 연봉 한 3, 4천 받고 그냥 다녀. 그냥 그럭저럭 다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주식 계좌를 딱 엄마 아빠가 만들어 준 게 있는데 이쪽에서 1년에 배당금 1억씩 나온대. 뭐가 문제가 있겠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사는 취미다 이거지. 그 배당 나오는 돈들을 내가 당장 쓸 것도 아니잖아. 그럼 또 쌓여.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 크는 거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처음에 1,000,000원, 2,000,000원 모으는 게 어렵지만 2,000이 되고 3,000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한번 뒤집어지고 또 내가 계속 더해서 더 사주고 배당 계속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5,000 금방 되고요. 1억 금방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아이들 걱정을 안 해도 돼. 뭐 그때 애들 다 큰 다음에 뭐 이렇게 뭘 해 주려고 그 돈 없잖아 그때 되면. 나도 돈 없어. 내가 살던 집 팔아 가지고 뭐 얘 해 주고 나는 전세 가고 막 이럴 필요까지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는 상행선 나는 저상행선 이렇게 되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들 노후 준비가 뭡니까? 여러분들 노후 준비가 뭐야? 늙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지만 노후 준비가 가장 큰 장벽이 뭐야?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장벽이 자녀의 결혼이거든. 이것만 지금 해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학비까지야 여러분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내서 해 준다. 그럼 얘가 사회생활 나가서 지 혼자 돈 벌어서 쓰기 시작해. 그럼 결혼할 때는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그냥 요걸로 퉁쳐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이거지. 응?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럼 내가 사는 집 하나 있죠. 내가 그동안 모아 놓은 거 있지. 연금 나오지. 국연금이 미워도 나올 거 아니야. 그다음에 나도 이제 주식 모아 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 배당 나오지. 뭐 이제 사실 뭐 그게 노후 준비 아닙니까?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놀러 다니시면 되는 거지. 있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좋은 주식을 사서 자신 있으면 사고 팔고 하셔도 되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계속 모아서 그냥 쭉 그냥 갖고 가 버리셔도 되고 대신에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배당을 많이 주는 거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지, 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적립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샀다 팔았다 해줘야 되는지, 지금 시장은 그걸 해도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물려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팔고 나가야 되는지, 이 종목을 갈아가지고 새로운 걸로 사야 되는지, 아니면 다 같이 들고 가다가 한꺼번에 치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잖아요. 이런 정립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승장을 만나버리게 되면 뭐가 되느냐?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손가락을 묶어 버려야 되는지 꼬매 버려야 되는지 깨물어 버려야 되는지 네. 이거는 손가락을 내 입에 넣으면 되지만 남의 입에 넣으면은 야해지네. 손가락은 네. 넣지 말기로. 그런 거잖아, 그런 거. 여러분, 시장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화성송 양봉탁 님이 그래서 띄엄띄엄 온다는 게 이렇게 걸리는 거라고. 네? 이렇게 걸리는 거라고.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지금? 네? 제가 빼먹은 적은 없잖아요? 콘텐츠를 다 안 봤다는 거야. 요즘에 보니까 다들 마음이 어디론가 가 있어. 주식 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방송을 본 것처럼 하지만 아니라는 게 딱 걸린 거지. 화성성 양봉탁 님. 네. 반성하십시오. 아니야. 콘텐츠를 안 봤어.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하잖아. 자, 아무튼요. 모든 거 다 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일단 좀 넘어왔어. 왜 이게 끊기냐고요? 넘어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정은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승을 할 때 넘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다? 천차만별이다. 특강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네? 이번에 세뱃돈 없다 그래. 세뱃돈 아니면 미리 달라 그래. 배당 기준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공시가 나와야 돼요. 3월 배당 기준일이 있는 기업들은요. 얘네들 이사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직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일은 어차피 공시로 나오니까 그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은 일단 배당금도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만은 배당금은 대충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기준일만 보고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기준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기준일을 딱 보고서 그때 사면 늦어요. 그 전에 사야 되니까 1월 달이 최적의 상황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월 기준일은 3월 달 배당 있는 애들은 2월 말부터 3월 중반까지 기준일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안에서 기준일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매수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고배당주 공략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응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강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반복 학습을 계속해야 해. 반복 학습을 계속해야 되고 저는 연말에 저도 독감이었어요. 야, 그 독감 진짜 이번에 독감 야, 다시 봤어요. 너무 저거 했더라. 너무 진짜로 독감 너무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조심하세요. 지금도 막 번지고 있다면서요. 감기 걸리면 무조건 병원 먼저 가서 궁뎅이 주사 한 대 맞고 네, 집에 와갖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약 먹고 그냥 누워버리세요. 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막 계속 때리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공부랜다. 아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쉬고 한 3, 4일이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네, 좀 잘 견디세요. 네. 와, 제가 보세요. 저 어지간해서는 방송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방송 시간 단축했잖아. 너무 힘들어서. 1시간 방송할 거 30분밖에 못 했잖아요. 얼굴이 그냥 빨개죽죽해져가지고. 그때는 너무 이쁘긴 했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프니까 반드시 독감 조심 좀 하시고, 특강을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아직도 성취자 특강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또는 지난번에 들었는데 별 볼일 없어가지고 안 들으란다. 이런 분들 지금 마음 다시 잡으시고, 네. 1월 달은 아주 특별한 시기라는 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특강은 그냥 이유 불문하고 들어야 되는겨. 이걸 안 들으니까 지난 10월 달 특강에서 놓친 것들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특강도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 네. 밖에 나가서 요즘에 소주 한 잔에다가 뭐 이렇게 안주 몇 개 이렇게 하면은 15만 원 나옵니다. 이런 거 그냥 술 한 번 안 먹었다 쳐. 뭐 요즘에 그냥 경기도 안 좋은데 그 가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그냥 네 길거리에 전 부치고 그러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몰라요? 삼성공조는 원래 자동차인데 자동차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유리기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얘는 원래 자동차 아니었어? 공조는 자동차인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얘가 뭐 그쪽으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쪽에서 저거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넘어간 거 아닌가? 이건 자동차인데. 음. 풀을 한 번 쉬면이 아니라 일단은 특강을 한 번 들으면 다음 특강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한 번만 들으셔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 일단 15만 원을 내고 경험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연달아 하실 때는 이거 이벤트가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88만 원에 2개월이니까 요거를 그냥 집중해서 진행해 버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란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동네 비둘기가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요. 어찌나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다가 그냥 전을 많이 붙여놨는가. 아이고 애들이 그냥 그거 뜯어먹느라고 아주 난리가 아니야. 그냥
비둘기가 무거워서 못 날아. 그냥 뛰어다녀요. 나 뭐 이런 게 다 있나. 뭐가 이렇게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데 저쪽에서 뭔가 이렇게 무슨 둥글둥글한 놈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겨. 그리고 내가 뭐야 저놈이. 그러고 가서 봤더니 비둘기야. 근데 이놈이 못 날아.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뚱뚱하더라고. 근데 얘가 뒤뚱 하면서 무슨 오리처럼 걸어 다니는. 야, 이게 먹고 살만하구나. 이 새끼들이. 네. 먹고 살만하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특강에 진심으로 진입들 하시기 바라고요. 특강을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바뀌는지, 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고 절대로 네, 그런 부분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조금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특강 홍보 영상을 또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요. 오늘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미국장이 논다고, 네, 미국이 논답니다. 미국이 논다고 하니까 특별한 거 없이 진행될 것 같아 보이죠? 그러면은 오늘 부분들을 만회하거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매수가 슉 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반등하는 포인트 잘 연결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고 쭉,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요. 네,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어요.